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는 왜 야근을 하고 있는가? 졸라 미스테리하구만. 야, 너 그 4차 산업혁명이 뭔 줄 알아? 왜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말은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감은 잘 안 오지. 내가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다들 난리인 건지 한 번에 쫙 얘기해 줄게. 우선 산업혁명이 뭔지는 학교에서 배워서 대충은 알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 최초의 산업혁명은 170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되었어. 당시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졌고, 이 혁신은 모든 걸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야만 했던 이전까지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산업혁명의 두 번째 물결이 찾아왔어.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이야. 공장이 전기로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석유와 철강을 쓰는 자동차 산업 같은 중화공업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졌어. 자,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뭘까? 정보화 혁명! 안 해, 너도.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 자, 근데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오길래 그게 4차 산업혁명 시기나 되는 거냐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목합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야.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덕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지. 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쌓인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돼. 과거의 기계와 인공지능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만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돌쇠 같은 놈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도 하고 회계도 하고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하고 글도 쓰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도 만들어. 작년에 이세돌을 이겨버린 알파고가 무서운 이유는 얘가 동네 바둑학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즉 딥러닝을 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알렸기 때문이야.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경쟁하게 될 거야. 사람이 기계를 이기는 건 힘들지. 기계는 사람처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컨디션을 타지도 않고 우리처럼 일하다가 딴짓도 안 해. 게다가 기계는 사람보다 월등히 생산성도 높고 싼 값으로 계속 부려먹을 수가 있지. 사람이 기계보다 우월한 점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젠 기계가 스스로 생각도 안 돼. 자, 너가 사장이라면 사람을 쓸래? 기계를 쓸래? 말을 생각해봐. 이렇게 타는 말. 예전에 말은 할 일이 많았어. 마차도 몰아야 했고 전쟁터에도 끌려갔고 운 나쁜 애들은 밭도 갈아야 했지. 그런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말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지금도 여전히 말은 잘 뛸 수 있어. 그리고 100년 전의 말보다 지금의 말이 특별히 게으르거나 못나지도 않지. 그런데 그냥 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람도 말이랑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학교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대학 학위 엄청 어렵게 땄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쓸 곳이 없어. 어때? 무섭지? 맞아. 우린 다 좆된 거야. 왜 정치인, 학자, CEO 할 것 없이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앞에 부들부들 떠냐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래도 노동에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인간의 판단마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야. 파이터치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내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가 124만 개 이상이라고 해.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정부, 사회, 기업, 개인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네한테 확 와닿는 딱 한 가지 기술의 얘기만 해볼게. 바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이야.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봤지? 사람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하는 기술 말이야. 이게 어디 SF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야.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라고. 거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야, 2020년이면 이제 2년 남았어. 2년. 각 나라들은 이에 발맞춰서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 내용을 개정하는 등 대비를 갖추고 있지. 운송수단이 사람 없이 혼자 움직이면 단순히 면허 딸 필요 없어져서 좋아지는 거 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버스기사, 택시 운전사, 화물 운전사, 지하철 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잘리겠지. 졸음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걱정 없는 기계 운전사는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기계가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운송수단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거야. 지금도 지하철 신분당선에서는 사람 없이 지 혼자 움직이는 전동차가 있어. 이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야. 그리고 아마 자율주행 시대의 대중유통은 24시간 운행이 되겠지. 이제 막차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좋네. 게다가 자율주행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자동차가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 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야. 도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존재하겠지. 각각의 자동차들은 그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에 기반해서 계산을 내릴 거고, 이게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수도 있어. 또 지금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세금 나가지, 주차도 골치 아프지, 등등 온갖 가지 비용이 다 나가잖아. 사실 자동차가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장에 처박혀 있는 게 당연한데도 말이야.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도시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거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타기만 하면 되니까. 어때? 이렇게 들으니까 앞으로 바뀔 미래가 엄청 기대되고 신나고 막 그러지? 근데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해. 우선 기술 발달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어. 운전자는 핸들을 팍 꺾어서 전봇대에 들이박으면 아이는 살릴 수가 있지만 운전자는 죽어. 자, 그럴 때 인공지능은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 운전자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 어렵지.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려면 관련 법이나 도로시설 등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맞춰서 짜인 시스템들이 먼저 바뀌어야 될 거야. 그리고 버스기사, 택시운전사, 화물운전사 등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자율주행 기술이 바꿀 세상 사이의 갈등과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고민해야 될 거고, 내가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가올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 관련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은 결국 다 좆될 거라고 경고를 했고,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개소리 하지 마라,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바꿀 거다, 이렇게 전망했어. 어느 쪽이 옳다고 속단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거대한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거든. 인간은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아주 적은 노동만을 하고도 여가를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빌빌댈 수도 있어.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닥칠 변화는 큰 혼란을 만들 거야. 지금이 엄청 중요한 순간이야. 그럼 우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모르긴 몰라도 일단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언제까지 암기용 입시교육만 시킬 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정보를 그냥 딸딸딸딸 많이 외우는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물론 지식과 정보 필요하지. 하지만 정보를 정말로 얻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야. 대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 신박한 생각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 만들기,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다. 야 정부야, 열일해 진짜.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끝났어. 이제 이 기계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 제때제때 임마 바이러스도 잡아드리고 기름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기계님? 예. 좀 더 좋은 곳에 모셔드렸어야 됐는데. 예 기계님. 아유.